자, 이제 거기 그 5페이지 지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6페이지 보면 뭐 조세의 체계가 뭐 표 있죠? 그거 볼 거 없습니다. 잔뜩 설명해놨는데, 뭐 특광도세 막 그런 거 설명해놨죠? 우리가 배우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세는 특광도세,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군구세,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방세는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좀 예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방세가 아까 제가 11개 있다 그랬잖아요. 11개. 그죠? 근데 11개 중에, 예를 들면 취득세는 특강도세, 뭐 재산세 시군구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만약에 아까 감귤농장 있다 했잖아요. 그 재산세 내면 이게 누구 재정으로 가느냐? 재산세가 시군구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서귀포시 재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제주도 재정으로 갑니다. 제주도가 이름이 뭐예요? 특별자치도예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는 행정편제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지방세 11개가 다 어디에 들어간다? 특별자치도세로 들어갑니다. 세종시도 특별자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도 뭐에 들어가? 전부 다 특별자치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세 몽땅 11개가. 그죠? 거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애들은 특광도세, 시군구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만 제주도와 세종시는 아니다. 그죠? 그거 정도만 예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거기 뭐 잔뜩 뭐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볼 거 없고. 9페이지에 가면 3절에 세법의 용어정의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도 볼 거 없습니다. 이것도 뭐 아까 했던 것들이에요. 국세, 지방세, 뭐 지방세, 지자체 쭉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 다 필요 없고, 어디를 보시냐면 10페이지 가면 그 2번에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가 나오죠. 그죠? 과세권자,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있는 자 누구예요? 국가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죠? 그럼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납세 의무자에 보면 1번에 납세 의무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뭐 납세자도 나오고 징수 의무자 연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구분이 좀 약간 헷갈리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구분하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납세자가 있어. 납세자. 그죠? 이 납세자를 다시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 이렇게 나눠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납세 의무자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징수 의무자. 여러분 원천 징수란 말 들어보셨어요? 원천 징수? 들어보셨죠? 그 세금 미리 띄는 거예요. 미리 징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우리 세금 미리 띄잖아요. 그게 원천 징수거든요. 그러면 그 징수 의무자가 누구냐면 사업주죠. 사업주가 미리 세금을 띄어서 세금을 내거든요. 걔를 징수의무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천징수나 지방세는 똑같은 얘기를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아까 과세요건에 나오는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둘을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납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납세자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납세의무자와 뭐가 들어간다? 징수의무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징수 의무자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어디에 포함돼요? 납세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따로따로 써놓으니까 좀 헷갈리죠. 그러면 이 납세 의무자에 다시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납세 보증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혹시 어쩌다 한 번씩 용어가 나올 때 설명 나올 때 가끔 뭐라고 잘 나오냐면 납세 의무자란 얘네들을 말한다 해놓고 여기다 가로쳐 놓고 뭐라고 해요? 여기다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올 때 그럼 땡 틀리다. 그거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건 이거죠. 연대 납세 의무자. 그 연대납세 의무자란 말이 실내 많이 뒤에 가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연대보증하고 같은 말이에요. 연대보증. 은행에서 연대보증 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폐지 많이 하죠. 그럼 연대보증이 무슨 뜻이에요? 갑이 얘가 채무자예요. 그죠? 을이 그 채무에서 뭘 썼어? 연대보증을 썼어. 그럼 얘가 1억을 빌렸어. 1억 빌리는데 내가 연대보증을 써줬어. 이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 되는 거야? 연대보증 쓴다는 얘기는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연대보증을 쓰는 순간 그냥 내가 1억 빌렸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연대보증을 서달래. 그러면 내가 1억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서줘. 그러면 그 얘기는 내가 그냥 1억 빌려서 내가 나중에 갚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 세금 돈 전액에 대해서 얘랑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연대보증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냥 자기가 갚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나중에 해서 원치해보자고 먹하고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연대보증인한테 네가 다 갚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싹 다 갚아야 돼요. 왜? 그게 연대보증인 거지. 그러니까 연대보증 쓰면 잘못되면 어떻게 돼?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전체가 죽진 않아요. 얘는 살아. 채무자. 얘는 도망가거든요. 얘는 자기가 벌써 알잖아. 그죠? 알면 미리 챙길 거 다 챙기고 도망가지. 누가 죽어? 얘가 죽는 거야. 멍 때리고 있다가. 이거 진짜 좀 문제 있죠. 그죠? 제 주변에도 뭐 있습니다. 연대보증. 옛날에 저희 시골에도 보면 굉장히 친한 분이 한 번 했는데 그분이 그 연대보증 썼는데 그분이 야반도주였어요. 이분이 근데 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너무 빚이 많으니까 그걸 막 감당 못 해가지고 결국은 퇴직을 했어요. 공무원 퇴직해가지고 퇴직금 받아 갚아버린 거야. 그럼 페인 됐어, 페인. 근데 그 도망간 사람은 잘 살고 있다는 거지, 결국. 이 골 때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연대보증은 누가 많이 서줘요? 가족이 많이 서주죠, 가족이.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되면 집안이 초토화 되는 거야. 한 명 잘못되면.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저희 옛날 큰아버지가 이렇게 주류 사업을 좀 하셨어요, 젊었을 때. 그때 돈 잘 벌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확장하려고 이제 하다가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 막 다 해서 보증을 썼거든요. 근데 잘못되셨어요. 잘 나가다 그때 하필. 가지고 막 싹 다 막 죽었죠. 형제들이 전부 다 숟가락 맞고 나왔어요. 집 다 넘어가가지고, 그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서로 뭐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가족은 잃어버리시는데 큰아버지가 당사자가 그걸 용납 못하는 거야, 본인이. 형제들한테 피해줬다는 것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큰아버지, 그 위에 큰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랑 다 잃어버렸어요. 이미 형제끼리 한 거니까 지났으니까 다시 자리 잡았으니까. 근데 못 오시는 거야. 지금까지 못 오셔요. 지금 뭐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큰아버지 살아계신데 뭐 지금도 뭐 편찮으시죠. 이제 뭐 그죠, 연세가 많이 되셨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근데 제 동생이 저한테 와서 만약 형 나 이거 하는데 연대보증 서줘 그러면 저는 서줄 것 같아요. 내 동생이 내가 서줄 조건이 되는데 동생이 해달라는 나는 안 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소리를.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은행에서 저를 반대, 은행에서 저를 반대하죠. 은행에서 저를 반대, 넌 안 돼.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연대보증은 참 조심해야 돼요. 연대보증은 쉬운 게 아니죠. 근데 핑계대면 누가 친구가 만약에 연대보증 서려고 그러면 서줘야죠. 그죠? 근데 대신 누구 핑계대? 나는 서주고 싶다. 근데 얼지? 우리 마누라 성격 거칠한 거. 이렇게. 성격 거칠한 마누라는 그런 대신 먹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참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거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에서 자꾸 보증제도를 왜? 너무 이게 재산 피해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없애버리는 거. 지금 많이 없앴죠. 연대보증 자체를. 그 얘기는 대출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 그만큼. 그죠? 똑같은 얘기야.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그 세금 전액에 대해서 얘랑 얘가 뭐 한다는 거예요? 동등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동등한 책임, 전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못 갚으면 얘가 전부 다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얘랑은 이 세금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 그 뜻이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구나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그걸 가지고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시험만 물어보면 만약에 물어보면 이렇게밖에 안 물어봐요. 얘는 이 세금에 대해서 연대 납세가 있다 없다 해놓고 맞았니 틀렸니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죠. 그거만 몇 개 있으니까 여러분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납세 의무자 1번부터 6번까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구분하면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는 얘기죠. 자,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가면 과세 요건이 나와요. 우리 아까 했죠. 4가지 세금 부과 요건. 그래서 거기 뭐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을 말하는데 거기 과세 물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뭐 같은 말이에요. 과세 물건 그러기도 하고 대상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과세 객체 그러기도 해요. 객체. 주가 있으면 뭐도 있어. 객도 있겠죠. 주체가 있으니까 객체도 있다. 뭐 그건 정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과세 표준. 세액 산출할 때 기초가 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 그러고 그 다음에 세율 이렇게 나와 있죠. 걔네들을 뭐라고 한다? 4가지를 과세 요건 그럽니다. 앞전에 설명했던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거기 세율 부분에 보면 3번에 세율과 표준세율 그랬죠. 1번 세율 그래가지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과표에 곱하는 비율 또는 금액으로 종가세의 경우는 비율로 표시되고 종량세의 경우는 금액으로 표시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세금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여기다가 세율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이게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얘는 뭘로 표시되고 가격으로, 얘는 수량으로 표시가 된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죠, 이렇게. 근데 세율이 얘가 종가쓰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1억을 빌렸어요. 용자를 받았어. 그럼 은행에서 뭘 해요? 저당권 설정을 하죠, 여러분. 담보를 넣고. 그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요. 1억 빌렸으니까, 그죠? 그럼 설정 등기할 때 세금을 뭐 내야 돼? 등록세를 내야 돼요. 이때 등록세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가 빌린 돈 1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1억에다가 0.2%를 곱해요. 그럼 얼마 나와요? 20만 원이 나와요. 20만 원. 그러면 얘가 과세 표준이고 얘가 뭐예요? 세율이고 얘가 산출세액이죠. 그러면 얘는 과표가치 뭘로 표시가 됐어요? 금액으로 표시돼서 이걸 뭐라고 그래? 얘가 종가세 그러죠. 자, 그리고 세율은 뭘로 표시가 됐어요? 비율로 표시가 됐어요. 자, 근데 빚을 갚았어요, 여러분이. 빚을 갚았어. 그러면 돈 1억만 은행에다 갖다 주면 끝이 아니죠. 뭘 해야 돼요? 지금 내 부동산에 1억 원짜리 뭐가 설정돼 있어? 저당권이 설정돼 있잖아요. 이거 뭐 하셔야 돼? 말소하셔야 돼요. 그럼 말소할 때 말소 등기를 또 해야 돼요. 그럼 또 뭘 내야 돼? 등록세를 또 내야 돼요. 근데 이때 등록세는 어떻게 된다? 한 건당 6,000원이에요. 건당 6,000원. 그럼 한 건이면 6,000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억 원짜리 저당권이 몇 건이 설정돼 있어요? 한 건이 설정돼 있죠. 그러면 설정할 때는 10억이면 10억에 0.2% 됐죠. 하지만 말소할 때는요, 금액이 100억이건 1000억이건 상관없이 한 건이잖아요. 그럼 한 건당 얼마야? 6,000원만 내면 돼요. 그러면 얘가 과세 표준이고 얘가 뭐예요? 세율이고 얘가 산출세액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가세, 얘를 종량세 그러는 거예요. 이 말 뜻이. 그죠? 근데 얘가 세율이잖아요. 근데 세율이 얘는 비율로 표시가 됐고 얘는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요게 산출세액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항상 뭘로 표시가 돼야 돼요? 금액으로 나와야 돼요. 세금은 돈으로 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이 두 개를 곱해요. 그러면 두 개 곱해서 항상 얘가 금액이 나오려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가세는 과표 자체가 뭘로 표시가 돼요? 금액으로 표시가 되니까 세율은 비율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량세는 과표 자체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금액으로 표시가 돼야 돼?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쓰레기 종량제 하는데 봉투 사러 갔더니 1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10리터짜리 얼마? 10리터는 2%고요. 20리터는 2.5%고요. 50리터는 3%예요. 이러면 돈 어떻게 내라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 리터당 얼마라고 돼 있잖아. 똑같은 거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금액으로 표시되면 세율은 비율로 곱하고 얘가 수량 등으로 종량세로 돼 있으면 세율은 뭘로?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세율이 뭘로? 비율로 정해진 표시가 되는 세율에 따라서 정률세율을 그러고 얘는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세율에 있어서 정액세율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울 것도 없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거죠. 얘처럼 가격, 수량이란 뜻이고 얘는 비율, 금액 이런 뜻이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해서 거기에 다시 보시면 3번에 1번 세율에 끝에 줄에 보면 종가세의 경우는 뭘로? 비율하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률세로 표시해야 되고 종량세의 경우는 정액세로 표시한다가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 외우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설명 들을 때 얘는 가격, 수량이란 뜻이고 얘는 비율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고 얘는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나중에 저걸 가지고 틀리진 않아요.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얘는 정률세고 정률세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눈 감고 외워봐야 눈 뜨면 생각 안 나요. 그죠? 자, 그래서 세율 그렇고
그다음에 뭐 표준세율이란 말 나오네요. 표준세율. 저 뒤에 가면 또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과세기간도 뒤에 또 있습니다. 그게 크게 뭐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법정신고기야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좀 기본 잡히면 그냥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라서 뭐 구체적으로 잡힐 건 없고. 그죠? 그다음에 6번 부가징수. 오른쪽 13페이지 7번에 부가징수 방법이 나오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세금을 어떤 식으로 거느냐. 부가징수 이걸 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세금을 걷는 거예요.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했어요. 그럼 세금을 어떤 식으로 부과하고 징수할 것이냐. 원래 우리 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린 두 개만 배웁니다. 하나는 내가 뭐예요? 직접 가서 신고도 내가 하고 돈도 내가 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날라와? 고지서가 날라와서 걷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자, 우리 교재는 가로 안에 신고, 납세, 정부, 부가가세 이렇게 돼 있죠. 그 가로 안에 있는 게 국세거든요. 근데 지방세는 신고 납부를 하고 국세는 신고 납세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굳이 구분해서 외우지 마세요. 그 시험에서 그걸 막 구분해가지고 시험에 내질 않아요. 나중에 양도세도 가면 신고 납세인데 결국은 신고하고 납부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용어만 조금 다르게 쓰는 건데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이걸 막 구분해가지고 마전리틀 이렇게 절대 내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고 납세나 신고 납부나 정부 부가간의 보통 징수랑 같은 얘기라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는 거고, 얘는 뭐냐면 고지서 날라오면 무조건 보통 징수.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고지서가 날라와. 그렇게 걷어가는 걸 뭐라 그래? 보통 징수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세목 5개도 둘 중에 하나에 무조건 해당되겠죠. 취득세, 등록세, 갖고 있으면 재산세, 많이 갖고 있으면 종부세, 팔면 양도세 5개잖아요. 그 이 중에 신고납부도 있고 보통징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신고도 하고 돈도 내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세금 신고를 하려면 내가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거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그 부동산 가격을 아는 방법은 언제 알 수 있어요? 그 부동산을 내가 뭐 했을 때? 그쵸? 돈 주고 사거나 또 언제? 팔았을 때죠. 내가 사고 팔았잖아.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뭘 할 수 있어? 가서 직접 가서 신고하고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다고 신고하고 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신고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 때 내는 세금, 취등록세와 뭐 양도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세라고 한다 했죠. 우리가요. 보유세. 보유세는 거래한 게 아니라 사가지고 뭐만 하고 있는 거? 가지고만 있어요. 그럼 얘는 거래 금액이 있다 없다? 없죠. 내가 신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고를 못 하는 거야. 근데 과세권자는 나한테 세금을 걷어가야 돼요. 깎아먹은 걔네들이죠. 그러니까 지네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뭐하고 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보통징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과세권자 입장에서 사실은요, 걔네들은 신고납부를 받는 게 지네가 편하겠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주는 게 편할까요? 지들이 알아서 하는 게 좋아요. 왜? 신고납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언제 할지도 모르고 깎아본 거지. 때 되면 자기들이 세금 딱딱 계산해서 고지서 딱 보내가 돈 내. 이러면 좋은데. 근데 왜 그럼 얘네들은 보통징수를 못 하느냐? 왜 그럴까요? 왜 신고납부를 굳이 하라고 할까요?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렇지. 몰라. 얘네 둘이 거래했어. 등기가 아직 안 됐어. 매매 당사자만 사고 판 걸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지서를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거야. 왜? 매매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알아? 당사자만 알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니네들이 와서 뭐 해라? 신고하고 돈을 내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신고 받았는데 얘들이 제대로 신고를 안 했거나 조사해봐서 잘못되면 거기다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그때는 뭘 보내겠어요? 다 아니까 뭘 보내 이제는? 고지서를 보내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 그때는 징수 방법이. 보통 징수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가산세보다는 보통징수 이런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얘기가. 그죠? 그러니까 들어보면 걔들이 법을 만들 때는 무대포로 만들진 않잖아요. 거기에 맞게 논리적으로 법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아, 얘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건 우리더러 신고하고 돈 내라고 요거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가 알아서 신고해. 너는 고지서 돈 내. 이러고 끝.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해주죠. 날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예를 들면 60일, 뭐 얘는 언제가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양도세는 뭐 예정신고 기한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지서는 뭐가 있어요? 납부기한이 있잖아. 언제가 내라고. 그죠? 이걸 정해주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얘들이 그 안에 돈을 내면 좋은데 안 내. 그죠? 고지서 보냈더니 돈을 안 내. 이거죠. 안 냈는데 냅둬버리면 아무도 안 내겠죠. 그래서 뭐 한다 했어요? 우리 세법은 말을 잘 들으면 다 돈으로 해결해요. 말을 잘 들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말 안 들으면 세금을 더 내게 해요. 공법 배워와. 중개사법 뭐라고 그래? 껄핏하면 징역 보낸다고 하잖아. 뭐 3년 이하 징역 뭐 해가지고. 우린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돈으로 해. 얘가 말을 안 들었으니까 추가적으로 돈을 내게 한다. 그래서 이걸 뭐 한다 했어요? 가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11월달에 했었는데 그죠? 요때 부과되는 걸 가산세 그러고 요때 부과되는 걸 가산금이라 한다. 그랬죠?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된다 했어요? 신고납부 끝에 글자만 틀리는데 얘는 신고납부 시작을 시우로 시작하니까 끝나는 것도 뭘로? 시우스로 끝난다. 그래서 신고납부는 뭐 한다고요?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됐죠? 뭐가 난다고? 시가 나온다 했죠? 엄마가 자 시에 시 그러면 시 나오죠? 시가 나와요. 그래서 신고납부는 가산세가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신고납부는 가산세. 그럼 얘는 고지서가 나와요. 그래서 가산금. 이거 기억할 거 없죠? 얘만 기억하면 얘는 자동으로 가산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지서 받으면 모든 고지서는 금액이 두 개잖아요. 그죠? 납기의 금액과 후금액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원금 안 내면 자동으로 가산금을 내야 되니까 연체이자 성격으로 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죠? 고지서에 나가는 건 가산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신고 안 했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뭐가 붙어? 원금에 가산세가 붙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고를 하라겠죠? 그죠? 신고를 받았어. 근데 얘가 신고를 안 했어. 그럼 뭐가 추가돼? 신고 안 했으니까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죠? 과세권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다 뭘 추가해버려? 가산세, 원금에 가산세 추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세금은 또 신고 납부하라고 했어요? 보통징수 하겠어요? 보통징수. 이게 내가 내용을 다 알잖아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원금에다가 가산세 묻혀도 뭘 보내? 고지서를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 원금에 가산세가 추가되면 그 원금 플러스 가산세 한 금액은 어떤 식으로 징수하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신고납부 그러면 안 되고 뭐 한다고 그래요? 보통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가산세는 얘가 뜻이 뭐냐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게 가산세예요. 그러면 가산세 종류는 그 법에 정한 의무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죠. 얘는 무엇을 해야 된다? 신고납부를 해야 돼요. 의무가 두 개예요. 기본이. 신고납부가 아니라 신고 의무도 있고 납부 의무가 있어요. 따로따로 해요. 기본이. 그러니까 기본이 의무가 두 개네. 무슨 의무도 있고 신고할 의무도 있고 뭣도 있다? 납부를 할 의무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가산세 종류도 뭐예요? 이거 안 했을 때도 가산세가 나오고 얘 안 했을 때도 뭐가 나온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눠지는 겁니다. 종류가.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종류가 나누는 거죠. 뭐 이렇게 됐죠? 뭐 일반 무신고도 있고 신고 안 했거나 아니면 과소신고라는 것도 있어요. 일반 뭐 과소신고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부정 그런 데 있죠. 부당 무신고 과소신고 이렇게 나눴죠. 과소신고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이런 구분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렇게 나누면 일반 부정 그런 데죠. 부정의 뜻은 뭐다? 고의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처음부터 세금 띄어먹을 작정을 하고 했다. 걸리면 죽는 괘씸하잖아요. 걸리면 죽는다 했잖아요. 걸리면 죽어. 너도 걸리면 죽어. 뭘로? 죽어봐. 죽을 사잖아요. 뭘로 죽어봐? 세금으로 죽어봐. 그래서 얼마? 40%예요. 40%. 그러니까 고의성 있다. 그럼 너도 한번 죽어봐라. 4에서 죽을 사자에서 40%. 그러니까 부정은 무조건 40%예요. 가산세가 40% 붙는 거죠. 일반은 뭐다? 고의성은 없다. 그런 뜻이죠. 근데 얘는 무신고고 얘는 뭐야? 과소신고네요. 얘는 신고를 아예 안 한 거고 얘는 하긴 한 거죠. 그나마 착한 게 누구요? 과소신고죠. 그나마 착한 게 과소신고죠. 왜? 과소를 하긴 한 거잖아.
무신고는 아예 안 했잖아. 그러니까 뭐요? 너는 아예 안 했으니까 이거의 반절 20% 내고, 너는 하기는 한 거니까 그거의 반절인 10%에서 일반은 무신고는 20% 내시는 거고 과소신고는 10%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무신고와 과소가 둘 다 40이라고요?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 그랬죠.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 둘 다 세금 포탈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 자체가. 그래서 얘는 무조건 40으로 간다. 이 납부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정 예정인데 이게 지금 제가 어제 확인한 걸 봐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이게 원래 1일 만분의 3에서 0.03%인데 얘가 0.025%로 좀 줄거든요. 가산금이.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확실하게 안 나와가지고 일단 이 숫자는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루 지날 때마다 추가적으로 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르죠. 그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까지 돈을 내야 돼요. 신고하고 돈을 내야 돼. 근데 돈이 없어. 근데 돈은 일주일 정도 있다가 생긴대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후에 이때 가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때 가서 신고도 하고 돈을 내버리면 세금이 많이 나오지. 가산세가.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그나마 세금을 덜 내려면, 가산세 덜 내려면 뭘 일단 하는 게 좋아? 그쵸? 실도 신고를 하는 거예요, 먼저. 왜? 의무가 따르니까 이걸 해버리면 뭐는 안 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안 내죠. 그럼 나중에 뭐만 내면 돼?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하루 계산해서 그 연체된 일수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떼어먹을 작정을 하지 않은 이상은 일단은 뭐를 하는 게 좋다? 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돈이 없어도. 그래야 이게 크잖아요. 얘는 한 방에 그 날짜 딱 지나면 그 다음날 바로 20%가 붙어요. 납부는 1일 계산해요. 하루에 원래가 0.03%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1년에 10.95%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줄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돈은 없어도 신고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가산세는 이렇게 두 개로 내 있습니다. 그럼 얘도 두 개겠죠. 가산금도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가산금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중가산금 그러는데 얘는 일단 뭐가 나와야 돼요? 고지서가 나와야 되죠. 그죠? 이렇게. 대표적인 게 재산세잖아요. 그럼 재산세 예를 들면 뭐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모든 고지는 납기 내금액과 후금액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후금액이 뭐냐면 요 기한 지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무조건 3%를 내야 돼요. 무조건 3%.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날짜 지나면 무조건 3%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3%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지에서 나갈 때 금액이 두 개가 나가는 거야. 만약에 여기다가 원금이 10만 원인데요. 그죠? 그걸 내보냈어. 10만 원만. 근데 얘가 이때까지 안 냈어. 30일. 그럼 어차피 얼마를 내야 돼? 3% 내야 되잖아. 그럼 10만 3천 원 내야 되죠? 그러면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돈 안 내면 다시 10만 3천 원에서 고지를 또 내보내.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죠?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두 개를 내보내는 거지. 납기는 여기 있죠. 요때까지 되면 이거 내고 납기 후에 내면 얼마? 10만 3천 원 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기 내금액 후금액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31일까지 못 내면 요걸 내시면 되는 거야. 그죠? 요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세금 고지서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여러분 31일까지 세금을 내야 돼. 그죠? 근데 못 낼 수 있죠. 바빠가지고 술 먹느냐. 그죠? 그래서 오늘 내려고 못 냈다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8월 1일이네? 그럼 뭐 내야 돼? 납기 후금액 내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 그 다음날 가서 바로 내? 내가 나 30일까지 안 내가지고 나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짜증나네 그래가지고 8월 1일날 은행 문 열기 전에 막 기다렸다가 번호표 1번 받아가지고 후딱후딱 내요? 아니지. 이제 안 내지. 왜?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고 어차피 그냥 천천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내. 계속 안 내. 그러면 과세권자는 얘가 턱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낼라나 하고. 돈 받아야 돼. 먹고 사는데 돈을 안 내네. 무한정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있어? 너 그런 식으로 계속 안 내면 여기다 추가적으로 또 가산금 부과할 거야. 이게 중가산금입니다. 그 얘는요 1개월 경과할 때마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여기에 0.75%씩 추가합니다. 개정상이에요. 이거는. 얘가 원래 이제 작년까지 얼마였어요? 얘가 1.2%씩 냈어요. 한 달 지날 때마다. 올해부터 개정돼서 0.75%.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0.75. 그러니까 이런 개정사항은 나중에 잘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숫자 안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제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딱 따로 요약해가 다 나눠줍니다. 프린트 나눠주니까. 물론 뭐 수업 시간에 계속 할 거니까 보시면 되고 나중에 개정사항은 따로 정리해서 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줬는데도 안 보고 가니까 문제인 거지.
우리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기통상 나눠줬는데 안 보고 가가지고 그 틀린 사람도 있더라고. 깝깝한 거지. 그 대놓고 나오는 건데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 나왔는데 그걸 틀리면 진짜 대책 없는 거죠. 한 문제 맞추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떨어지는 게 한 문제 차이라니까. 막 굉장히 많이 차이 떨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6문제, 7문제 따면 그 사람 어차피 포기한 거고 공부했던데 떨어지면 보통 한 문제, 2문제 차이예요. 그게 크다니까. 그럼 이런 거 하나 딱 틀려버리면 얘 때문에 떨어지는 거 당나게 결정된다니까. 그죠? 이거 개념상을 잘 보시면 돼요, 일단. 그러니까 한 달 지날 때만 얼마씩 0.75%씩 추가로 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계속 안 내. 그러면 10개월, 20개월, 50개월 막 그럼 나중에 원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최대치가 60개월이에요.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간상금은 최대 감 얼마까지가 60개월까지만 가고 더 이상 부과를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뭐 1년 지날 때마다 0.75% 몇 개월, 60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보다 중가상금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내면 계속 내는 건 한 달 지날 때마다 추가로 낸다. 그죠? 근데 또 문제는 뭐예요? 근데 재산세 뭐 2만 원 나왔어. 그죠? 이거 안 냈더니 막 한 달 지날 때마다 0.75%. 이건 좀 그렇잖아요. 왜? 이게 이중과세잖아요. 어쨌든요. 이거 내고 여기다 추가로 내는 거예요. 이중과세죠.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크니까 야 그러면 알았어. 무조건 아니고 그럼 내가 짜잘한 금액은 중가상금 부과를 안 할게 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게 기준이 얼마냐면 이제 국세 지방세 구분에 나와요. 자, 얘는 국세는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부과 안 하고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세가 20만 원 나왔다. 그럼 걔를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돼? 계속 안 내면 그냥 원금에 3% 붙여서 똑같은 고지서가 계속 독촉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30만 원 미만이니까 그 얘기예요. 물론 그러면 그래? 20만 원 나왔을 때 중가상금 안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내가 한번 끝까지 버텨보지. 그러면 60개월 버티면 더 이상 안 나오죠. 어차피 안 나오잖아 얘는요. 근데 얘들 그냥 놔두냐고. 그냥 계속 독촉장 보낼 것 같아요? 몇 번 보내도 안 내면 뭐해? 압류 걸어버리죠. 압류. 그 압류 걸어가지고 뭘 해버려? 공매 처리해버려요. 공매 처리. 가질 않아요 오래. 그죠? 그렇잖아요. 독촉을 몇 번 보냈다가 나중에 최고장 같은 거 날라오거든요. 언제까지 안 내면 압류해서 공매하겠다 나와요. 그러면 압류 걸었다 공매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돼? 공매해가지고 압류 그냥 해버려요. 팔아가지고. 자동차세 같은 것도 계속 밀리면 어떻게 돼요? 압류하잖아요. 그래서 공매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자동차도 공매하잖아요. 보면 공매. 그죠? 그게 세금 체납한 거 걔들이 갖고 와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요게 기준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가상금도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30만 원 미만이면 적용 안 한대요.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했죠? 자, 시험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지방세가 30만 원이면 중가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이렇게 물어보죠. 자,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30만 원이면 중가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 제가 11월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 기억하시라 했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그죠? 그래서 숫자 있고 숫자 있으면 요 숫자 뒤에 이상, 이하가 붙으면 요것도 포함하는 거고 미만, 초과가 붙으면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만이니까 30만 원 포함하지 않고 이거보다 적은 금액이니까 29만 9,999원까지는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겠다. 결론은 얼마부터? 얘는 30만 원부터 얘는 100만 원부터는 중가상금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리지 말고. 왜냐면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요. 생각보다요. 뒤에 가면 막 그런 기준이 되게 많거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부등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는 그 기준 금액을 물어봐요. 50만 원 이하, 그럼 50만 원. 1000만 원 초과, 그럼 1000만 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이상, 이하, 미만, 초과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상, 이하가 붙으면 뭐 한다? 앞에 기준 금액을 뭐하고? 포함하고 미만, 초과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뭐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그죠? 초등학교 이후로 이걸 뭐 신경 써서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시험은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 재산세 이런 거 배우거든요. 뭐 2,000원 미만이면
재산세가 2,000원 미만이면 재산세 징수를 안 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소액징수 면제라고. 그러면 시험은 뭐라고 나온다 했어요? 2,000원이면 이렇게 물어봐요. 실제 시험 여러 번 나왔죠.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이렇게 물어봐요. 자, 미만이면 징수를 안 한대요. 그럼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 그잖아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만이면 징수 안 하니까 1999원까지는 징수를 안 한다는 뜻이니까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상 이하 미만 초과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죠? 괜히 이거 하나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런 문제 틀리면 짜증나죠. 문제 하나가 쉽게 맞출 수 있는 건데, 그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그죠? 요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헷갈리면 초등학생 아들이나 자식 있으면 걔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럼 걔가 그래프 그려가면서 수직선 그려가지고 알려줄 거예요. 그죠? 수직 그려주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죠? 이렇게, 우리 이거 배웠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색깔 칠하고, 여기 안 하고, 그죠? 이상 이하는 여기 색깔 칠하고, 미만 초과는 동그라미 안 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등호 해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요걸로 가르쳐 주겠지, 자세히. 그죠? 짜증나죠? 엄마가 이해를 못하니까 얘가 아들이 짜증나겠죠. 엄마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 진짜 뭐 이것도 모르냐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치? 자꾸 해봐야 돼. 그래야지 애가 누구 닮아서 공부를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애꿎은 남편만 죽는 거죠. 맨날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죠? 공부를 못한다는 둥, 승질이 뭐였다는 둥, 다 엄마 닮은 건데, 그죠? 이 공부하면 좋은 점이 생겨요. 그죠?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애가 누구 닮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년 목표가 몇 점이에요? 1년 동안 죽으라고 60점이거든요. 우리 아들은 맨날 놀고 막 그러는데 맨날 70점이야. 애가 천재죠. 그죠? 그걸 알 수 있어요. 엄마는 죽으라 살 목표가 60점인데 아들은 맨날 놀았는데 70점 나와. 오, 우리 아들 천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13페이지에 7번에 부가징수라고 돼 있죠. 뭐 신고납부 보통징수가 돼 있어요. 제목만 알면 되죠. 뒤에 가면 이제 가산세가 나오잖아. 14페이지 8번에 가산세. 그죠?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세법 또는 지방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이나 지방세 기본 지방세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더 포함해서 같이 부과를 하는데 가산금은 여기와 상관없는 거죠. 가산금 언제 붙는 거예요? 신고납부하니까 보통징수 쓸 때, 그죠?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거 나오면 그냥 혹시 용어적이 나오면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얘는 둘이 별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네가 뭐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가산세 설명하면서 가산금을 포함한다. 그럼 땡 틀리다. 그거만 잘 보시면 되고. 그다음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 또는 지방세법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가산세가 조세의 일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도 그 산출세액에 포함해서 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얘도 뭘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조세의 일종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지.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해당 국세 지방세를 뭘 할 경우에는 감면할 경우에는 원래 부과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원래 국세 지방세에다가 가산세 붙여서 같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해당 국세 지방세를 뭘 할 때는 감면해 줄 때는 누구는 감면 안 해준다? 가산세는 감면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 왜? 가산세는 지가 잘못해서 추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세가 감면되더라도 뭐는 감면 안 해주겠다?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 출처 있죠? 그 기출로 나왔던 거예요.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하고 오른쪽 쭉 나오는데 우리 교재는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법조문을 다 쓰는 거라 그래요. 법조문을. 근데 이거 절대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얘기고 그냥 이거만 보면 돼요. 이거 일반 하면 무신고 이시 과거시 부당은 너 한번 주고받아 사시 납부는 이제 개정되면 0.02 뭐 바뀔 내용이 있죠. 0.02로 바뀔 건데 그죠.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 있는 걸 막 다 볼 필요 없어요. 절대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읽지 않는 건 여러분 읽지 마세요. 지금 안 읽었는데 막 자기들 읽어. 여러분은 지금 한마디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잖아 아직은. 그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 주는 건데 근데 제가 읽지도 않은 얘기를 자기 혼자 줄치고 읽은 다음에 헷갈리니까 와가지고 막 이게 뭐냐고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산세는 잔뜩 써 있는 건 다 그냥 요거만 간단히 이게 끝이에요. 이거. 그죠?
근데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그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필요한 건 나중에 할 거니까 그게 지금 뭐 15페이지, 16페이지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읽지 마시고 16페이지까지 가면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납부불성실 가산은 아직 결정되면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숫자 같은 건 외우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개념만 이해하세요. 개념만. 그죠? 자, 그리고 보면 돼요. 감면도 지금 볼 거 없습니다. 기하는 쉬운 거 같은 거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자, 어디로 가자면 18페이지에 가면 또 가상금이 나오죠. 9번에 가상금. 가상금 1번에 가상금의 의 그래가지고 그쵸? 18페이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국세 징수법이나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자, 납부 기한까지니까 납부 기한 이거잖아, 이거. 그죠? 요 때까지 안 내면 뭐가 붙는다고요? 가상금. 이때 가상금은 뭐라고 한다? 일반 가상금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납부 기한 지난 후. 자,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일반 가상금. 중가상금은 납부 기한하고 관계없고 기한이 뭐라고요? 지난 후라고 나와요. 그럼 봐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이때 일정 기간이 얼마예요? 1개월이죠. 그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즉 중가상금을 말한다. 그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의 가상금 1번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안 냈대. 그럼 무슨 가상금이라고요? 일반 가상금 몇 프로? 3%. 그러니까 100분의 3. 그랬죠. 시험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게 이거 그냥 내요.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100분의 3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중가상금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죠? 중가상금 3번.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 그 다음에 만분의 75 즉 얼마? 0.75 요게 개정상이에요. 올해는 1000분의 12 그래서 1.2%인데 올해부터 0.75% 상당하는 중가상금을 일반 가상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뭐는 무조건 내야 돼요. 기본으로 날짜 지나버리면 일반 가상금 3% 무조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얘가 한 달 지났어. 그때 안 냈어. 그럼 중가상금 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0.75를 더 낸다는 거지. 그럼 얼마야? 3.75%를 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얘는 무조건 내는 거야 일단. 내놓고 나머지 얘가 이제 최대 몇 개월까지 60개월까지 간다는 거지. 67에 42 요거 30이니까 그럼 얼마까지 갈 수 있는 거? 최대 45%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안 나오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럼 얘는 무조건 내는 거 일단. 왜? 기한 지나버렸으니까 3% 내고 추가로 내는 거 추가로.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중가상금을 가상금에 자산에 징수하는 기간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최대치가 60개월이다. 그런 얘기죠. 오른쪽 메뉴 2번.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는 납세구조 세무표세액이 얼마? 100만원.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인 때는 제외한다.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돼요. 뭐 별일이 없죠? 가산세, 가상금, 중가상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 나온 거 볼 거 없어요. 거기 보시면 뭐 체납자 나오고 정보통신 어쩌고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물어보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뒤에 뭐 특수관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 볼 얘기는 아니죠. 그죠? 세무조사 마찬가지고. 됐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4절은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인데 이건 지금 안 합니다. 이거는 3월 달에 할 건데 얘가 시험에 올해 출제가 됐어요. 원래 얘가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사실은요. 총론 전체 통틀어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이 파트거든요.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연장 요 파트에서 한 번씩 나왔어요. 작년에 나오고 그러니까 2018년도죠. 그리고 전년도 2017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근데 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유일하게 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본적인 건 반드시 할 거예요, 내용을.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거 할 때가 아니죠. 왜냐면 전체적인 내용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 하면 되게 헷갈려요, 지금. 근데 지나거나 별거 아닌데 지금 할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립 확정 시기는 나중에 3월 강의할 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시면 되죠. 됐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쭉 가시면 이제 34페이지 가면 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또 그게 나와있죠, 조세가.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이게 뭐냐면 내용만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하거나 그 뭐하거나 보유하거나 또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취득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 배우는데 우리가 여기 취득록세, 여기 뭐 있댔어요? 재산세, 종부세,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목이 24개 되는데 국세, 관세 빼고 24개인데 국세지만 삽해서 여기에 취득 관련 조세 이 두 개만 있진 않겠죠. 그죠? 보유도 이 두 개만 있는 거 이건 아니겠죠. 더 많겠지. 그래서 그 우리 교재는 뭐냐면 여기 관련 조세가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써놓은 거예요. 그죠? 실제 시험에도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시험에. 근데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이거 안 해오고 따로 다른 걸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보세요. 근데 왜 우린 이거 배우냐? 세법 24개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뭐만 배운다고? 부동산 관련 조세만 배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 관련 조세 고른 게 이거 5개야.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야. 나중에 시험범위 발표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발표 나와요. 부동산 관련 조세 이렇게 내요. 시험을. 부동산 관련 조세라고 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하거든요. 시험범위 발표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관련 조세가 시험범위다. 그래놓고 부가가치세나 얘는 뭐 제외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옛날에 저 시험 볼 때는 부가가치세 시험을 보고 상속세 증여세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저희 때는. 근데 지금은 줄었어요. 범위가. 그래서 문제가 원래 20문제 나왔어요. 원래는 공시세법이 반씩. 저 시험 볼 때 반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3문제 나온 이유가 뭐냐면 부가가치세 빠지고 상속세 증여세가 시험 범위 제외됐어요. 그러면서 문제수가 줄인 거예요. 사실은 줄은 거죠. 근데 그전에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양도세 10문제 나왔었어요. 그 20문제 중에 반이 양도세였어요. 엄청 나왔었죠. 양도세 중요하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고래서 이게 없어진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이 나아요. 지금이. 20문제 나오는 게 안 좋아요. 왜냐면 상속세 증여세가 골때려요. 막 양도 많고. 근데 문제는 한 문제네요. 한 문제. 그러니까 진도를 못 뺐어요. 왜냐 막 그게 수업 시간에 몇 시간 잡아먹거든요. 시험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막. 그때 당시 강의할 때 상속세 증여세 강의 안 하고요. 마지막 5, 6월 달에 할 때 공부 좀 됐을 때 그때 좀 스피드 있게 나가잖아요. 그때 부사닥 하고 말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오히려 좋은 거죠. 이게 빠지고 부가가치 다 빠졌으니까 좋은 거지. 차라리 지금이 나아요. 범위 많이 줄고. 저 시험 볼 때 비하면 범위가 많이 줄었죠. 공법도 엄청 많이 줄은 거고. 공법도 저희 때는 법이 9개 배웠거든요. 지금 6개밖에 안 배우죠. 공법이. 근데 저희 때는 9개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두께가 막 1000페이지 막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많이 좋은 거, 조건 좋은 거지. 이렇게 좋은 조건에 여러분이 시험을 못 푸는 거야. 그 시간도 50분이잖아요. 저희 때는 40분 했어요. 저 시험 볼 때는 40분이에요. 그러니까 40문제를 40분 안에 다 푸는 거예요. 막기까지 다 끝내는데 지금 50분이잖아. 왜? 그게 막 항해해가지고 야 문제가 40문제인데 푸는 거 40문제고 막히가 시간 줘야지 10분 늘어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50분인 거예요. 지금은. 그게 시간이 많이 늘은 거죠. 밀법계는 80문제 80분에 풀어봐. 정신없죠. 저희 때는 그렇게 다 했었어요. 지금은 진짜 조건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인터넷 다 있죠. 동영상 다 있죠. 저희 때 동영상이 어디 있어요? 학원 수업 안 들으면 공부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빠졌어. 못 들어요. 왜?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죽게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들으면 들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그거 빠지는 거죠. 굉장히 좋은 학원이 비디오 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있는 학원이 진짜 좋은 학원이에요. 그거 막 빌려가지고 테이프 빌려가지고 막 순번 타가지고 막 들여야 되는 거야. 그 몇 시까지 반납하고 막 이래야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갈수록 좋은데 그만큼 여러분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저희 때는 막 저 하는 거에 반에 반만 하면 다 묻는데. 그죠? 여러분은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더 안 하는 거지. 그때는 참 좋았었는데, 그죠? 자, 그래서 그 34페이지가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뭐 굳이 지금은 내용 볼 건 없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보셔도 됩니다. 그럼 지방세는 총론은 뭐 간단하게 끝났죠. 그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예요? 취득세 그 46페이지 나온 거 있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이걸 배우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안 할 거고요. 한 1분만 얘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만 한번 딱 설명을 마칠게요. 그냥. 아까 제가 과세 요건 4가지가 있다 했죠. 과세 대상, 그리고 누가 낼 것이냐, 납세 의무자, 기준금액 과표, 세율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뭐 기본 11달 했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뭐 하면, 취득을 하면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세금을 누가 낼 것인 걸 정해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납세 의무자. 그럼 얘가 세금을 내려면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그럼 세금 계산해야죠. 과표는 뭐고, 세율은 몇 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하는 게 내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신고 납부가 취득일로부터 60일 기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 때 얘가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나와?
가산세가 부과돼.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 두 개가 있어. 안 내면 얘는 징수 방법이 원금에 가산세 추가되면 보통 징수로 바뀌어. 이거거든요. 그럼 얘가 과세 대상이고요. 이게 납세 의무자고 과표, 세율 네 가지가 과세 요건이에요.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이게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이 대상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내고, 등록세는 이 대상들을 뭐 할 때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고, 재산세는 그 부동산을 뭐 했을 때 보유했을 때, 종부세도 보유했을 때 내는 거고요. 양도세는 그 부동산을 뭐 했을 때 팔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대상은 틀리겠죠. 똑같진 않겠죠. 법으로 정해준 거니까 걔네들을 취득하고 등기하고 보유하고 팔았을 때 내는 거지.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얘는 누가 내고, 취득한 사람이 내고, 얘는 등기 등록하는 애가 내고, 얘는 그걸 소유한 자가 내고,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과표도 얘는 뭘로 가고 뭘로 가고 이렇게 정해진 거죠. 세율은 몇 프로고. 그리고 취득록세와 재산세는 신고 납부고, 재산세, 종부세는 뭐다? 보통징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아요. 근데 내용만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세부적으로. 기본 틀은 다 똑같다는 거죠. 부동산 등을 취득, 분기, 보유, 양도세 때 그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과표는 뭘로 가고, 세율은 몇 프로 가서 결정된 걸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거느냐. 이게 기본 틀입니다. 거기다가 세목별로 중요한 특징들 몇 가지 추가되는 것 뿐이죠. 항상 흐름은 다 기본은 흐름이 이렇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강의 다 되고 하면 5, 6월달 강의 정도 할 때는 그 파트 끝나면 요 갈 가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한번. 그러니까 취득세 끝났어. 그러면 요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거 쭉 한 번씩 정리를 해줘요. 막판에. 그 나중에 여러분 5, 6월달 강의할 때 제가 마지막 시간에 한 30분 정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세 파트만 여기에 입각해서 쫙 막 30분 정도 막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나중에 그 부분만 들어가지고 계속 듣고 해도 이론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죠. 공부한 상태면. 그죠? 정리를 해보면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흐름은 다 이렇게 간다. 똑같다는 거지, 대상.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사실은폐 취득세 있죠. 여기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그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것만 조심하세요. 너무 내가 욕심부려가지고 막 다 알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흘러간다. 대신 공부는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그죠? 그럼 되는 거야. 무조건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선생님 하는 거 잘 들으시고 학원 따라가시고 하시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해주시고 힘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